국민의 목소리가 실천하는 정치라는 슬로건으로 유권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난 5, 6대 군의원 시절 시민단체가 선정한 1등 의원이기도 하셨죠. 무소속 임지락 도의원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후보께서는 대표 공약으로 화순군을 전남의 생물산업벨트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유세 현장에서 이렇게 목소리를 조금 새갖고 있는데 또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 질문하신 내용처럼 제가 우리 하순을 생물의학 산업의 벨트의 전진 기지로 구축하고자 하는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하순군의 미래를 지향하는 그런 사업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6년도 5대 첫 군의에 입성했을 당시에 우리 하순군을 위해서 하순군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던 중에 제 지인이시고 저에게 많은 멘토 역할을 해주셨던 전남대학교 하순병원에 계셨던 그때 당시 진료처장님이셨죠. 범희승 처장님, 그리고 우리 당시 부군수셨던 박완기 우리 하순 동북 출신의 부군수님과 함께 화순군의 미래에 이런 고민이 듭니다 하는 고뇌를 털어놨을 때 흔쾌히 제언을 해주셨던 게 바로 하순이 전남대 병원이 있고 생물산업에 내평리 산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하는 하순의 바이오메디컬 클러스터를 구축을 해서 첨단 의료산업과 환경이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우리 하순군에 대한 성장산업으로 간다면 미래의 친환경 의료 산업의 벨트의 인프라의 중심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해보는 게 좋고 그런 것을 전문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영감을 얻어서 그 좋은 멘토분들과 함께 우리 하순군과 또 그 관계자들과 함께 해서 약 30차례 넘게 지난 군의 5대 6대 8년간 그런 일들을 진행해 왔던 기업과 함께 그 내용 속에서 우리 국내 유례 백신 특구도 그때 당시 이루어져서 감회가 새롭고 굉장히 앞으로도 우리 하순은 생물산업이 우리 의학산업과 또 바이오메디컬이라는 게 의학 쪽과 우리 이제 바이오 관련해서 서로 잘 어울려서 조화가 돼서 광주의 인근에 있는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와 하순에 있는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어느 쪽에 있는 그런 쪽에 휴양적인 내용에 대한 의료 산업보다는 더 발전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하순군의 발전은 바로 경제 창출, 소득 창출과 우리 고소득 전문직을 계속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쪽에 우리 하순 생물의학 산업의 그런 메카로 가고, 또 하나는 이제 의과대학이 내년에 옵니다. 전남대 의과대학이 오는 걸로 확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과대학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로 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호적과 여러 가지를 살펴서 장흥에 있는 한방산업단지와 통합의료 박람회의 내용, 나주의 식품산업단지와 함께하는 우리 생물산업의 벨트라인을 구축하는 중심도시로서 갈 것이고, 또 제가 현재 하순 나주 성금족회원의 하순 사무소의 사무국장으로서 우리 현 성금족회원께서 국회에서 생물산업의 백신 특구에 관련된 지원센터를 추진하는 내용을 함께 첫 번째 공약으로 이번에 내세웠습니다. 실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후보께서는 소외계층을 향한 체계적인 복지 정책도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가 다양한 혜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화순군은 우리 고령화, 노령화에 가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가져야 할 복지 정책의 다양성에 대해서 충분히 예산과 또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복지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복지에 관련된 개념이라고 정리를 하면 가장 우리의 삶의 기준의 보편적인 부분에서 더 아래에 있는 분들에게 그 수준에 올라올 수 있도록 본인의 의지와 의사와 삶의 모습에서는 안 되는 것을 자의적으로 갈 수 있게 만들어드리고 또 그런 쪽에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는 복지를 추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 제가 매일 새벽 5시 정도에
현장에서 우리 지역민들과 교감을 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없었던 시간에 지역 어르신 한 분이 저의 사무실 방문하셔서 방명록에 남긴 글이 저에게 참 인상적이고 가슴에 지금도 와닿습니다. 80순이 넘으신 어르신이셨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달라는 그런 글을 남기셨어요. 그래서 참 가슴이 뭉클하다. 아침마다 지역 주민들을 만나면서 느낀 건데 참 어깨에 처지고 힘든 그 새벽길을 아침에 새벽을 어스름푸른 새벽을 여는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모습에서 지역 일꾼들이 저분들을 보고 느꼈던 게 뭘까? 나 자신도 부끄러웠고 앞으로는 그런 분들에 대한 마음을 담아서 정말 일을 해야겠구나. 그분들이 좀 더 웃고 행복할 수 있고 아침에 힘찬 밥걸음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해야겠구나. 그 중에 하나가 저희들의 생산적인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 우리 가용재원과 정부 지원 사업에 있는 내용에 대한 예산 중에 복지의 예산은 더 힘들고 더 어려운 사람이 보편하게 사는 분들하고 맞추는 그런 복지가 돼야 된다. 우리가 이제 가장 강조했던 게 고령화, 노령화에 따른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 당연합니다. 기본적인 지금 하고 있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 통합적으로 다양하게 들어가게 하고 예산에 관련된 호율성을 따져서 그렇게 진행해 드리고요. 이제는 지역에 있는 아들, 어린이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청년의 고민에 빠져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채울 수 있도록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빈 곳을 채우고 또 저희들이 이제 요즘은 그런 게 있습니다. 법률이 참 복지정책 법률 잘 돼 있는데 우리가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분들은 무슨 이야기냐면 법적으로는 부양이 될 수 있는 그런 체계적인 세대 간의 구성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는 현장에서 가보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본적인 부양을 받고 있는 또 수급이랄지 혜택을 받고 있는 그분보다 더 못하는 분들도 부양을 안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부분이 법과 제도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분들까지도 안아주는 그런 복지정책이 앞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위해서 현장에서 생생한 내용을 담아서 그런 유연성과 과감한 정책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아주 위험한데요. 이 출산율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높이시겠다 이런 정책도 발표하셨습니다. 이걸 어떤 방안이 있으신지요? 이건 어느 지자체의 한 군데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은 아주 농업 사회에 있었던 70년대까지는 인구 애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도 잘 기르다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자는 그런 구호가 있을 정도로 우리 인구에 대한 폭발적인 증가를 염려할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은 선진 유럽의 프랑스를 대표적인 예를 들면 거기에 출산율보다 저하되는 우리 지금 시대에 도래해 있습니다. 출산율과 연관되는 것은 바로 인구 증가와 출산율은 같이 동격으로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아이들을 낳을 수 있는 환경, 또 기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 아이들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 환경 조성은 결국은 우리 국가적인 쪽, 지자체에서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삶의 문화 속에서 그런 인간 생명의 존중이랄지 도덕적 윤리랄지 이런 것들이 지켜지면서 우리 스스로가 애들이 커나온 환경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 육아에 관련된 애들한테 지원되는 부분들이 어떤 타 지자체와 견주어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맞춤형으로 그것도 재정과 법률이 허용되는 데에서 가능한 현실적인 부분을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지원하는 방법들. 그리고 얘들이 이제 성장하면서 걔들에 대한 어떤 양육에 있어서 예를 들면 대체 요즘 우리 하순구는 많은 정책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좀 필요하다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대체 휴일날 보통 보면 다 쉰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에서는 그렇게 해주지만 명절이 나오면 대체를 지정하잖아요. 근데 일반 기업이나 중소기업 또는 그런 분들이 그런 기업에서는 경제 활동에 대해서 멈출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근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 출근하는 분들이 보통 요즘 맞벌이가 많잖아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애들을 키우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이런 분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애들을 맡길 수 있는 대체율이니까 쉬어버리잖아요.
이제 아이돌 모비 사업도 하고 휴일날 맡기는 곳도 있고 많이 합니다. 근데 대체휴일날 그런 맞벌이를 위한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그 돌봄 교실이랄지 아니면 어느 지역에 있는 일정한 곳을 유치원이라 이제 선정을 해서 그곳에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이제 갖고 있는 우리 하수는 구민문화센터도 있고요. 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요. 문화원도 있고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렇다면 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베이비 오일 마사지를 한다든지 오감 발달 자극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또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지금 문화의 풍부한 화순의 관광 문화 자원들을 활용해서 그걸 또 경제적인 가치로 창출하시겠다고 하는데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이렇게 체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요즘 우리 하순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민원성의 목소리를 높이시는 게 화순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고 그러는데 결국은 지역민들에게 소득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 행정에서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천연적인 경관과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지는 제가 하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이 화순이 와서 그분들이 담고 가고 또 들고 가고 먹고 갈 수 있는 이런 시너지 효과를 갈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하나하나 이제는 법과 제도가 허락하고 재원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 국민의 합의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우리 만연산 중심, 관광 인프라 중심으로 해서 연결고리를 통한 체험과 판매장과 특색인 우리 농업에 관련된 특산품 그리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엮어서 또 머물고 갈 수 있는 또 저희들이 이제 온천도 북면도 있고요. 우리 또 도곡도 있는 우리 천혜적인 많은 것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려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소득이 되어서 행복할 수 있는 일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또 화순 국민들의 농촌 소득 증대를 위한 또 특별한 대안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전라남도를 보통 농도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가장 저희들이 광주광역시 150만의 인구를 끼고 있는 배후 도시로서 군교 농업으로 아주 발전할 수 있는 천혜적인 접근성과 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친환경적인 아까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변 보호구역에는 전혀 어떤 500m 이내에는 직선거리로 아무것도 수변은 먹는 수돗물이잖아요. 먹는 물에 가까이 어떤 유해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일반 농사도 짓지를 못합니다. 안전 친환경적인 일만 가능한 그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그런 발전적인 요소에서 굉장히 그걸 힘들어했어요. 그걸 활용을 못하니까. 근데 지금은 역발상에서 친환경에서 나오는 농산물이나 특산물에 대해서 전 국민 또 세계적으로 요즘 유기농을 강조하고 있고 건강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훨씬 더 우리에게는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5대, 6대 군의하며 6대 전반기 산업건설 현장을 맡았을 당시에 우리 예를 들어 저 지역 이번에 출마한 지역구입니다. 도곡 같은 경우는 광주의 접근성이 가장 가깝고 온천도 있고 평야지대가 많고 시설단지가 많습니다. 우리 하수의 수출에 가장 집중되어 있는 파프리카 또 토마토 전략적인 재배 단지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이서북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서북면은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적인 것이 천혜적인 수변 보호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는 거기에 맞는 지역 정서와 기후와 여건에 맞는 작물을 그리고 고령화 노령에 따른 주민들께서 기본적인 생산만 하면 유통과 판매가 우리가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그게 소득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는 예를 들면 그런 게 있잖아요. SNS 상에서 이런 일반적인 판매하면 온라인 통장으로 입금받은 확인에 이제 송금하는 것처럼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예전에 그런 걸 통해 소득을 큰 어떤 판매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은 하시던 그러니까 자기의 생산에만 집중하실 수 있고 또 그것을 정책적으로 해서 판매와 유통을 도와주신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갖고 있는 것은 단지 이제 조금은 필요합니다. 어르신들이 재배하는 과정에서의 우리가
소비자가 구입할 때 전혀 의심치 않고 사드실 수 있는 재배 일액에 관련된 과정들 충분히 그분들에게 교육이 되어서 그런 과정의 재배에 의해서 소비자가 믿고 또 주변 경관과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지속 가능하게 그걸 구입해서 드실 수 있는 그런 쪽의 연속고리를 가져오면 충분히 방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보님의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아순 국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호 6번 전남 도의원 후보 임지락 지금까지 대담 토론 들으셨을 겁니다. 가슴 한켠에는 아련합니다. 그동안 지난 8년간 군의회 의원으로서 뽑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일하면서 행복감을 느꼈던 그 시간이 참으로 스쳐갑니다. 그리고 4년 전 저에게 이제는 너에게도 조금 더 반성하고 좀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너의 성찰의 시간을 가지라는 그런 깊은 의미로 참 뼈아픈 4년간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고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 시간은 저에게 또다시 재충전하고 국민의 재헌한 명령인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지역 일꾼은 지역의 국민께 봉사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을 펼치는 장이 되고 거기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 6월 13일 날은 꼭 선거 공보를 확인하시고 도덕성 그리고 공약을 보시고 그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꾼인지 확인하셔서 4년간의 지역 군정을 같이 도정을 보면서 지역을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킬 때 책임자를 뽑아주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무소속으로서 애롭지만 송금주 국회의원이 뒤에서 국회의원 무소속으로서 같이 함께하는 지역의 사무국장입니다. 함께하고 또 다른 국회의원과 또 선출되신 군수와 선출된 또 다른 동료 도의원과 또 군의원들과 함께 지역에서 일꾼으로 남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저의 행복은 단 하나입니다. 내가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나로 인해 행복한 국민을 보는 게 내가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간절히 호소합니다. 기호 6번 도의원 후보 임지락 꼭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특별대담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후보 선택에 도움이 되시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